가산 및 감액 산정하는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 가산 및 산정 비율. 우리 공단에서 업무 포털 들어가신 이후에 여기 가산 및 감액 산정, 소리 가산 및 산정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월 운영과 당월 운영이 있죠. 우리는 4월 달에 분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월 운영 4월을 체크하시고 급여 유형도 잘 선택하셔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입퇴소 내용 관리 주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케어폴 쓰지 않았다면 계약 구현 일일이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케어폴을 통해 한 번에 입력하는데요. 입퇴소 내용 일괄 등록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이 업로드할 자료를 케어포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케어포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4월분의 거를 우리가 청구할 거기 때문에 4월분의 자료를 공단 연동을 누르시고 우리가 지금 케어포에서 공단으로 입퇴소 내용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23년 4월 입퇴소 내용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오류가 뜰 수 있는데 그 사연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내용이 프로그램 관리자. 이제부터 프로그램 관리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누르시고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다운로드가 되었고 다시 공단으로 가셔서 업로드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이제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우리 입퇴소 내용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가 청구를 위한 과정입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지금 Y 오류라고 떴죠. 그러면 뭔가 사유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으로 커서를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동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 또한 적용 일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아마 이동 서비스 적용 일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신 이후에 오류 내역은 저장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내용만 저장이 됩니다. X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의 일정이 다 등록이 됩니다. 이제 X라고 뜨지만 여기에 X라고 떠 있지만 실제로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을 서비스 등록을 들어가시면 결국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동 서비스가 잘 들어가 있고요. 목욕이 필요하다면 넣겠지만 제가 케어포에서 목욕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입력해 두었다면 여기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어르신의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이 어르신의 경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 그럼 이 어르신은 서비스 등록에서 프로그램 관리자에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끌어왔다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프로그램 관리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퇴소 내용 제출 내용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내용이 뜹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저장을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로 제출을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출을 누르시면은 근데 계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다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좋은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 어르신이 우리가 케어포에는 있는데 적립정보에는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단에는 없고 케어포에만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러면 어디를 수정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 넣어줘야 돼요. 그거를 급여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해당 어르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어르신께서 1일, 4월 1일에 급여계약 상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죠. 그죠? 그 말은 케어포에는 있는데, 그죠? 어르신이 출석하셨는데, 우리가 급여 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에서 이 어르신이 그날 안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넣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4월 1일자가 아까 없었죠. 즉 4월 1일자에 어르신이 리스트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체크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치가 된 겁니다. 케어포와 적립통보, 즉 일정 계획한 내용이 전부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수정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자 했을 때 잠시만요. 제출을 하고자 했을 때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여전히
지금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8일 토요일이 또 빠져 있네요. 이 부분까지 다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제 수정을 하셨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입퇴소 내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근무 내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산에서 근무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 종사자들의 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케어포에서 한 번에 이곳으로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근무 내용 일괄 등록을 눌러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근무 내용 일괄 등록 누르고 종사자 업로드를 눌러야 되는데요. 여기서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야겠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8-2번 근무 일정표로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항상 선생님들의 각각의 일정에 들어가셔서 이 일정이 정확한 건지, 연차를 썼다면 그 연차 일자가 정확한 건지, 대체 유무 등등 다양하게 확인하시고, 기준 근무 시간이 반드시 이 초록색으로 이 시간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네. 이거 확인하셨으면은 근무 일정표 공단 연동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케어포에서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3년 4월 요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업로드, 그리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도 오류가 있죠. 이 오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류가 뜨네요. 네. 아마 오류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서, 네. 이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무 시작일자가 뜨질 않네요. 지금. 그쵸? 그리고 이 선생님도, 예, 시작일자가 뜨지를 않는데 이 부분 확인하셔서, 휴가 잠시만요. 네, 가끔 입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였어요. 다시 입력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신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휴가 특례와 퇴직 특례가 있죠. 휴가 특례는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다양한 병가도 되겠죠. 다양한 사유로 휴가를 쓰신 분에 관해서 그분이 그러나 보직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 여기 넣어주셔야 되고요. 퇴직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기준 근무 시간 맞추고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은 우리가 그 일수가 있죠. 직종에 따라서 최대로 평일 기준으로 이제 20일, 25일 이렇게 기준으로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무 내용. 근데 근무 내용이 보시면 두 분만 뜨는데, 근데 여기에서 저장을 일일이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확인하시면서 저장을 눌러 주셔야 여기에 전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무 내역 종합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든 인원이 뜨고요.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신고 내역이 정말 모두 다 맞는지 확인을 잘 하고 제출을 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최종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연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살 무늬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세 번째 기타 자료 관리 보시겠습니다. 이 기타 자료 관리라 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모든 관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그래서 급식, 그리고 세탁물에 대해 들어가 있고요. 보험은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가 갱신을 하죠. 매년이 아니더라도 10년이든 5년 단위든 어쨌든 날짜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해 두었다면 사실 특별히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어르신의 배상 책임보험의 인원 숫자가 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시고요. 급식 위탁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 곧 끝나네요. 그럼 확인해서 우리가 갱신된 자료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 넣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세탁물이 있다면 이제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아마 시군구에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갱신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제출을 하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연한 파란색으로 확인이 되고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관리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우리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넣는데요.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라든지 특별히 여러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간까지
넣으셔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어떤 신체 기능, 신체, 그 다음에 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다른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넣으셔서 기본적으로 어르신의 하루 루틴을 여기 잘 적어서 제출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맞춤형 프로그램을 입력하셔야 우리가 가산을 받아서 가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잘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 1개만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거 말씀 간단히 드리면, 우선 저희 기관의 경우 매일 수급자의 건강 및 이렇게 위생 관리로 바이탈 체크를 한다 그랬을 때 평일 선택을 누르시면 평일만 선택이 됩니다. 휴일 선택을 누르시면 휴일까지 들어가죠. 휴일을 또 누르시면 또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저장을 일일이 하신 다음에 그쵸? 일일이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또 다른 걸 클릭하면 또 해당되는 거를 내용을 다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프로그램 제공 내용에 들어가셔서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차곡차곡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지나 뭐 신체 운동, 맞춤형 프로그램 등등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식사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꼼꼼히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루에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나오고 카운팅이 되니까 요거 보시고, 네, 그러면은 총 맞춤형 프로그램이 16개가 돼야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16개가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관리 제출하시고 결정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결정 요청은 우리 기관이 가산과 감액 산정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청구 이전에 우리가 가산이 되는 부분 또는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감액되지 않도록 수정을 그때라도 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뜨고요. 보통 1시간, 즉 4시 00분에 결정 요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9시 12분이죠. 10시 00분이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산인지 감액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 이후에 청구 진행을 해야 합니다.